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윤리사상 제41강으로서 덕윤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간격이 꽤나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꽤나 기나긴 시간 뒤에야 또 한 강의씩 올리고 있네요. 제 게으름의 탓 때문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서양의 윤리라는 것이 특히나 칸트 이후부터 나온 특징이 어떤 원리의 윤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의 윤리. 원리다 이 무슨 소리냐 이게. 이 칸트 인브로이나 공리주의를 보면은 특이하게 이 자신들이 일종의 원리 원칙이 있죠. 칸트 같은 경우에는 보편성이라는 거 혹은 목적성, 그러니까 인격성에 대한 또 원칙 있죠. 우리 제1법칙, 제2법칙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그러한 원칙을 어떻게 도덕적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리주의 같은 경우는 뭡니까? 딱 하나죠. 네, 효용성이라는 원리. 요 원리만을 어떻게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첫째로 일단 원리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문제 상황이 닥쳐야 되고 셋째는 그러한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무엇보다도 원리에 대한 고민, 무엇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적용시키는 과정, 그리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봤겠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일단 뭔가 도덕적인 갈등,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리들은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인 행동들, 기본적으로 인사를 한다든가 존댓말을 쓴다든가 길을 지나가다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든가 이런 게 어떤 크게 와닿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면은 이런 원리를 적용시키기 힘들어요. 원리라는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실제 문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개인이 고등한 사고 능력, 높은 사고 능력 혹은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원리를 따져보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런 거죠. 실제로 이런 원리들이 적용되는 예는 큰 문제들입니다.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되는가, 유지돼야 되는가, 혹은 안락사가 허용돼야 되는가, 안락사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가, 이런 굉장히 큰 문제들, 사회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를 따져보는 것이 아마 기존의 윤리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는 그런 큰 문제들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 문제입니다. 이 학생을 왕따시켜야 되는가, 따져본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당연히 누구나 알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알 겁니다 아마. 하지만 실제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원리의 윤리라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지적인 부분에 집착해 있고 높은 사고 능력을 요구합니다. 특히나 그런 평가조차도 어디까지나 그 단일한 행위에 대해서만, 그 단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지 행위 자체, 즉 그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사형제도 폐지, 찬반론 쫙 펼치면서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높은 사고 능력을 지닌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는 높은 도덕적 추론 능력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실에서 그가 도덕적인 생활을 하느냐 혹은 도덕적인 인품을 지녔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많은 고위공직자들 겉으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따지지만 뒤에서 많은 비리를 저지른 경우를 봤을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위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주체, 즉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나치게 우리 지나치게 윤리는 그런 행위, 단일한 행위 혹은 그런 행위 배경에 있는 원리만을 따졌지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은 바로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PPT랑 괴리가 좀 있네요.
PPT를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는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PPT는 좀 더 이론적이어야 되니까. 아무튼 제가 말한 부분, 그런 부분 고민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멈추시고.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덕윤리라는 겁니다. 혹은 인격 교육이라고도 하죠. 인격, 어떤 덕 혹은 인격 성품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실제적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덕 혹은 인격 혹은 성품, 이런 것들은 다들 어떤 그 개인의 도덕적인 성격, 도덕적인 특성과 결합,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격적인 측면 혹은 특징적인 측면 중에서도 특히나 도덕적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우리는 덕, 인격, 성품이라고, 이러한 성품을 기르는 것이 이 덕윤리의 기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가 아닌 행위자의 품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품성이라는 것은 지적,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모두 통합하는 그런 총체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당연히 행위가 아닌 행위자이기 때문에 행위의 옳고 그름보다는 행위자의 인격의 좋고 나쁨을 따진다는 겁니다. 표현 언어 좀 다르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나쁨이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평소에 이러한 인품을 기르는 것, 즉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습관하는 것을 중요하고 내면화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내면화.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는 실천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도덕적인 행위들을 할 때, 도덕적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 생기는 경우는 굳이 따져서, 아니 뭐 누구라도 심각하게 고민한다면 다 잘할 행동인데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예. 고민하지 않고 실천한 경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좀 고운 말을 써야 될 텐데 심한 욕이라든가 상스러운 말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것은 고민하기 힘듭니다. 평소에 그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리의 윤리로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거죠. 굳이 매번 할 때마다 내가 고운 말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히 자기의 성품을 바르게 만듦으로써, 즉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적인 문제, 생활적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내 인격 자체를 훌륭하게 만드는 것, 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덕윤리의 목표인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의 목표는 어떤 행위를 옳고 그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된 목표가 행위를 옳은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먼저 뭘 하느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착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덕윤리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간략한데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원리적 윤리라는 것은 오직 행위에만 집중한다는 것, 그리고 행위에 필요한 원리에 대해서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반면 덕윤리는 그런 행위자의 덕 혹은 인격, 성품을 어떻게 훌륭하게 좋게 기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평소 행동 자체가 훨씬 훌륭할 것이고 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 하나하나를,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기보다는 인격 자체를, 전인적인 인격 자체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당연히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런 행위자의 인격, 덕에 대해서는 좋고 나쁨, 훌륭하거나 덜 훌륭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표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원리적 윤리는 지적 능력만, 덕윤리는 지성, 감성, 실천 능력을 동시에 중시한다는 것.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원리의 윤리는 어디까지나 행위를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따라서 똑똑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덕윤리는 그러한 행위를 고민하기에 앞서 내 인격 자체를 훌륭하게 만듦으로써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올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서 선생님에게 존중의 태도를 보여야지, 내 친구를 왕따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도 일부적으로 요구되지만은
내 인격 자체, 내 몸 자체를 바르게 만들고 훌륭하게 함으로써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훌륭한 사람, 바른 학생이라면은 그런 고민에 앞서서 자연스럽게 선생님에 대해서는 존중의 태도를, 학우에 대해서는 친절과 배려의 태도를 지닐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윤리를 배우는 건 충분히 이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배우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또 여러분들이 바른 모습을 갖춤으로써 항상 자연스럽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덕윤리는 굉장히 그리고서 기본적으로 실천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이러한 덕윤리, 우리 내용이 많이 빠져서 그런데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윤리는 원래 모두 지우도록 하죠. 덕윤리는 원래 누가 만들었을까요? 최초의 학자가 누굴까요? 우리 학자가 안 나왔는데 우리 그 실제 여러분 문제 풀 때 학자를 묻는 경우가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알던 대표적인 덕윤리 학자이며 덕윤리의 시초라 보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이하게 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이러한 지적인 덕도 당연히 요구되지만 그러한 덕에 더불어서 우리의 실천적인 덕, 즉 품성적 덕 혹은 도덕적 덕이라는 것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품성적 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기르느냐? 그렇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즉 내면화함으로써 굳이 사고를 거치지 않더라도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내면화한다, 습관화한다라는 거. 알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뭔가를 할 때는 우리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숙해지는 것.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젓가락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고 젓가락질 처음 배울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젓가락질 할 때 내 손가락의 움직임에 하나하나에 집중합니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도덕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고민하기에 앞서서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가짐이, 그래서 누군가를 대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는 현대 덕률학자는 누가 있을까요? 현대 덕률학자, 우리가 교재 이런 것을 많이 봤을 텐데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킨타이어 이 사람은 공동체주의자로도 유명하죠. 전에 시간에 배웠듯이 공동체주의도 원래 그 시초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 이런 공동체주의적이면서도 덕에 대한 윤리를 중시한다는 측면. 그래서 당연히 맥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므로 그런 공동체주의와 덕윤리를 현대에 다시 부활하기를 요구합니다. 덕윤리의 부활, 이런 명칭을 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덕윤리의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덕윤리의 시초 학자가 누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리고 현대학자 맥킨타이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자의 성품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낳게 한 성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성품에 집중해야 된다. 덕윤리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 배운 내용들입니다. 밑에 내용은 왠지 덕윤리와 비교되는 거니까 아마 원래윤리 혹은 그 중에서 특히 의무윤리일 것입니다. 보통 책에서는 원래윤리 안에서도 특히 의무윤리, 칸트윤리를 비교하고 있죠. 한 사람이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할 때는 그 사람의 행동이 도덕적 원리에 일치하는지를 통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맞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원리윤리가 맞네요. 굳이 의무윤리를 끌고 들어올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럼 가나에 대한 설명. 덕의 윤리는 도덕에서 인간의 감정과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봤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실천적인 측면, 즉 타인에 대한 행동을 중시한다는 거죠. 당연히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겠습니다. 나는 도덕 법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알겠지만 원리윤리 내에는 칸트도 들어가고 혹은 공리주의도 들어갑니다. 이건 칸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칸트죠.
나는 개인 간의 유대감보다 일반적 도덕 원리를 중시한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덕윤리가 아니라 원리윤리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아마 3번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건 문제를 정말 제가 답지를 보지 않기 때문인데, 하여튼 그런 큰 실수를 죄송합니다. 나네요. 나 맞네요. 그러면 원리윤리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맞죠. 욕을 했겠죠. 화면 너머로. 욕 좀 듣자. 4번 가는 법칙의 준수를 나는 도덕적 인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바뀌었네요. 법칙의 준수, 도덕적 인격, 당연히 이 두 개가 자리를 바뀌어야겠습니다. 가나가 바뀌었네요. 가는 덕성의 내면화를 나는 원리에 따른 실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 당연히 답은 4번입니다. 맞나요? 맞네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문제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덕윤리 이렇게 가뿐하게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